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65페이지입니다. 67번에 등록상 정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게 약간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면은 자 봐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거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하나가 지적공부예요. 그럼 이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예요. 그러면 글자를 여러분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 정리자가 있고 정정자가 있거든. 그 정정은 잘못 적어서 바로잡는 게 정정입니다. 그냥 수정이지 수정. 정리는 적법하게 변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거는 정정. 지목이 전에서대로 변경이 됐다. 이걸 수정하는 거는 지적 정리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토지의 표시를 잘못 등록했는 거라. 그럼 잘못 등록했으니까 수정 고쳐야 되겠죠. 이걸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해야 돼요. 이건 소유자 정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법에 가면 잘못 적은 걸 바로잡았다. 이걸 수정하는 것은 경정등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대리군의 변경 경정인 종류가 다양해. 그럼 이제 오늘은 이거를 배우러 가는 거거든. 갈 때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항상 법은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그 말은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항상 신청 아니면 뭘로 한다? 직과. 그러면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으로 하면 돼. 지력소관청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림으로 보면은 자, 봐보세요. 자, 이렇게 되었거든.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졌죠. 그죠?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상 정정. 자, 소유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이걸 잘못 적었다는 겁니다. 바로잡는 거는 시작. 소유자 정정. 그럼 이제 위로 갑니다. 등록상 정정은 잡으세요.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뭘로 해라? 신청. 지력소관청이 잘못했다면 뭘로 해라? 직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건 지력소관청 공무원이 잘못했거든. 잘못했다면 바로잡아야지.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지 않는 거라. 바로잡지 않으면 소유자가 바로잡아달라고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여기서 위에 끌어보세요. 신청인이 잘못했을 때는 신청만 됩니다. 직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지력소관청이 잘못했을 때는 직권도 되고 신청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뭐를 알아야 되냐면 법을 공부할 때 직권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거거든. 오케이? 네. 그럼 항상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두 가지를 딱 기억합니다. 하나,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없어요. 이해관계인.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말은 경계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는 거라. 그러면 직권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력소관청 공무원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이거 잘못 등록됐는데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그러면 뭘로 한다? 신청을. 오케이? 그래서 항상 경계 면적이 변하면 무슨 관계는 있다? 이해관계. 그럼 요거 잠깐 하나만 해놓고 여러분들이 보면 잠깐만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이거 좀 뒤로 가버렸네요. 자, 이리 와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괴롭힐 때 지적법의 이해관계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면적. 경계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는 있는 거예요.
오케이?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또는 무슨 서시자 판결서.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이 둘 중에 한 개는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성락서 또는 판결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등기법의 이해관계인이 있잖아요.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그때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지적법의 이해관계인은 한 명밖에 없거든. 그래서 공부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딱 정리해 둡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소유자 정정이거든. 자, 이때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항상 소유자는 뭐가 기준이다? 등기. 토지의 표시는 뭐가 기준이다? 지적. 그러면 소유자가 잘못됐다는 말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적었다면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기준이니까 등기부 보고 그냥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이리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거든. 여기 소유자가 갑이에요. 여기 소유자가 갑이어야지. 맞죠? 네. 근데 여기는 얼로 나와 있더라.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다. 그럼 이게 맞다는 말이고, 이건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보고, 이거 고쳐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해결했죠? 네.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기준이니까 등기부 보고 공무원이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안 고치는 거라 안 고치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그런데 미등기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좀 있으면 지울 겁니다. 지울 겁니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몇 개? 2개. 이때 등기부는 등기소입니다. 지적공부는 구청입니다.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지적공부를 먼저 만든다. 지적공부를 처음으로 만들 때는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공무원이 지적공부에 소유자를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 때 공무원은 이름이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적어서 공무원이 잘못 적어서 답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이걸 적을 때는 잘 적는다고 생각한다, 잘 못 적는다고 생각한다? 그건 당연히 잘 적는다고 생각하지. 시험을 치는 수험생은 정답 체크를 해야 하네요. 그 맞다고 체크한다, 틀리다고 체크한다? 당연히 맞다고 체크하는 거지 틀리다고 체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공무원이 적을 때는 바로 적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나 소유자는 내 이름이 잘못됐네 알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여기에 미등기 토지는 직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칠판을 잠깐 눈살미를 볼게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신청은 다 된다,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게 전부 다 되니까 시험에 출제할 수가 없지. 맞아. 그러면 여기는 정답입니다. 신청인이 잘못했을 때는 신청만 됩니다. 직권으로 할 수 시작 없다. 미등기는 직권으로 할 수 뭐다? 없다. 그러면 여기서 딱 나옵니다.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잠깐만. 여러분 시험에는 문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할 때 그 오류가 신청인의 잘못인 경우에는 신청으로 정정한다. otherwise,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는 시험을 출제를 했어요.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잘못한 경우에는 신청으로 한다. 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지. 문맥은 신청인이 안 하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니까 문맥은 맞아 보인다, 틀려 보인다? 맞아 보이지. 그러나 신청인이 잘못했을 때는 신청만 되는 거예요. 직권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이 되면. 이해했죠? 네. 그러면 시험에는
시험에는 이게 시험 문제. 자, 정리합니다. 지력소원청이 잘못했다면 지력소원청이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관계는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해관계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법에 안 되는 걸 9개를 딱 정해놨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9개. 자, 이제 이거 외워야 되거든. 외우는데 마지막 거는 버려도 됩니다. 마지막 거는 지문이 너무 길어서 버려도 돼요. 자, 그럼 처음에 갑니다. 1번 기억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자, 칠판을 봅니다. 오늘 자, 요 글자를 잠깐 해볼게요. 이 그림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거든. 이때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작. 토지 이동. 변했다면 문서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다르게 정리를 했는 게 아니라 다르게. 그럼 이거를 보고 정리하는데 이거와 다르게 정리했으니까 이거 보고 다시 정리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아, 이거 보고 해야 되는데 잘못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 보고 다시 정리하면 돼요? 안 돼요? 돼.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시작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만약에 자, 한번 해봅니다. 시험 문제는 있잖아요. 출제위원이 틀리라고 문제를 내요. 맞으라고 내요. 틀리라고 문제를. 그러니까 글자를 자꾸 고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오다 X다 O.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러면 오다 X다 X. 글자를 고친다 이 말이에요. 토지 이동입니다. 이용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거 딱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이 두 개를 묶어보세요. 답이 이미 나와 있죠. 여기 봅시다. 면적의 정감이 없이죠. 그럼 면적의 정감이 없으니까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시작 있다. 이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되는. 그럼 항상 시험 문제는 이랬습니다. 면적의 정감으로 이러면 오다 X다 X. 면적의 정감 없이 하면 뭐다? O. 이렇게 말장난을 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출문제 그려낸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이거는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는 말은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계산을 잘못했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면적의 등록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 그럼 옛날에는 제곱미터다 평이다? 평이지 평. 여러분들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뀐 지는 30년이 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아파트 이야기할 때 30평 아파트에 삽니다. 이래 말하지. 85제곱미터에 삽니다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옛날에는 평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는 평이니까 이걸 제곱미터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한 평은 3.3058제곱미터거든. 그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100평은 그냥 330제곱이지. 맞다. 그럼 이걸 옮겨 적을 때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라. 그럼 3.3058을 곱해줘야 되는데 곱셈을 잘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곱셈만 새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정답입니다. 계산을 잘못했다면 계산만 새로 하면 되지. 청량을 새로 하는 거는 이다 아니다? 아니지. 청량을 새로 안 하니까 경계의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 그럼 옆에다가 계산이 잘못됐죠? 그럼 청량한다 안 한다? 계산만 새로 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만 새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적위원회 결.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간의 통지. 자, 이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은 법원으로 가지.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야 해요. 재판을 해요. 그러면 청량을 하면은 칠판을 봅니다. 제가 적어놓고 공부해 볼게요. 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이 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지적위원회가 있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여기는 심사를 하고, 여기는 재심사를 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민사 재판 있죠. 그건 3심제지, 3심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에요. 청량은 2심제를 합니다. 청량은 2심제. 그럼 항상 청량을 하면은 경계 분쟁이 발생을 하거든. 그러면 그 경계 분쟁이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위원회. 이 지적위원회는 두 개가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있다.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사, 시작. 재심사. 그럼 당연히 재심사는 심사보다도 상급기관이다. 상급기관 아니다. 상급. 그럼 이거는 뭐다? 지방. 이거는 뭐다? 중앙. 그럼 중앙은 당연히 서울에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오늘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는 파트가 있어요. 청량을 하면 경계 분쟁이 발생해. 그 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지적위원회고, 우리나라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청량을 했거든. 그럼 청량을 했는데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럼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족할 수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다 있지.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이거 배우는 파트가 있는데, 자, 여기를 잠깐 와볼게요. 지적청량은 그냥 청량입니다. 적이죠, 부죠. 그러면 적은 우리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뭐한지 시작. 적합한지 시작.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 그러니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는 거는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바로잡아달라 이 소리예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 뭐였습니까? 심사. 그러면 심사 결과에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다 있지. 그럼 무슨 심사를 청구한다? 재심사. 맞아요. 네. 그러면 재심사를 했다면, 재판을 했다면 결과가 있다 있지. 그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는 거라.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다가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S는 적부심사, 재심사 결과를 가지고 장부를 수정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재판의 결과를 갖고 장부를 수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대충은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고 그러세요. 네, 대충은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지적위원회라는 게 있다. 그게 뭐 하는 역할인데,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지적위원회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2심제. 요래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배우는 파트가 있어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칠판을 잠깐만 알아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면 등기관이죠. 개인입니까? 관공서입니까? 그럼 다른 건 생각을 관공서잖아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잘못 적었으니까 바로 잡아라고 연락이 왔다. 그럼 바로 잡으면 돼야 안 돼요? 네. 이 등기관이 통지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의 답은 OX밖에 없어요. 그럼 OX밖에 없다는 말은 인감증명서가 무엇이냐, 등기필정보가 무엇이냐, 이런 걸 묻는 지문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묻는데?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그러면 등기관의 통지가 있다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없다. 그 OX만 묻는다 이 말이에요. 맞다 안 맞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때는 설명해 드릴 거예요. 등기관은 개인입니까? 관공서입니까? 그럼 앞으로 수업할 때 관공서가 딱 뜨면 꺾을 때는 전부 다 할 수 시작 있다. 이렇게는 관공서와 관공서는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관공서는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재판을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봅니다. 여기는 100번지입니다. 여기는 101번지입니다. 그러면 이 100번지의 지적 공부이고 101번지의 지적 공부입니다. 여기 몇 번지입니까? 100번지. 여기 몇 번지? 101. 100번지의 등기부고 101번지의 등기부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필지가 몇 개? 2개. 자, 이때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할 수 있다. 합병을 합니다. 하면은 등기부를 먼저 고칩니까? 대장을 먼저 고칩니까? 대장인데 여기 무슨 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 되는데 등기간에 착오를 일으켜서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합병했으니까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알려야 되나? 알려야 알려. 이게 무슨 촉탁? 등기촉탁.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보고 합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합병하려고 보니까 이 부동산에 무슨 권이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되돌려 보낸다 이 말이에요.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여기 시작 등기간의 통지. 그럼 아까 전에 여기서 합병했잖아요. 그걸 다시 분할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 직권으로 정정할 수 시작 있다 이렇게 가는. 그럼 여기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등기관은 관공서니까 관공서에서 연락 오면 할 수 시작 있다. 이러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재밌다, 안 재밌다?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이거 하나만 가는데 이것도 시험에 2번을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칠판을 잠깐만 알아볼게요. 지적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나오는 걸 보면은 제가 감탄을 합니다. 왜 감탄을 하냐 할 때, 출제인이 너무나 순수하다. 때가 안 묻은 거예요. 순수한 거라. 글자만 살살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2번이 났는데 칠판을 보세요. 이렇게 빈칸을 치놓은 거예요. 빈칸. 요게 한 문제였어요. 이게 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냈어요. 또 한 문제. 독자적인 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을 기록하세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해봅시다.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상 정정. 그럼 등록상 정정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걸 고치는 것이거든. 그럼 칠판을 잠깐만 일어나세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죠. 그럼 이거 읽어보니까 이거 정보가 잘못됐네라는 걸 발견을 했어. 그럼 발견했다면은 즉시 고쳐야 됩니까? 일주일 있다 고쳐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 시작 지체 없이 바로 고쳐야지. 그거 이해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세요. 사유란에 장부를 수정했다면 비고란에 사유란에 수정했다는 표시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요게 시작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이렇게 되는 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답은 따로 만들어서 냈어. 자, 장부를 수정했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표지라고, 토지라고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이 쓰는 거는 글자가 눈에 띄어야 된다? 안 띄어야 된다?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에 글자를 썼다면 이걸 잘못 적었다면 상식으로 보세요. 일단 이렇게 두 줄로 꺼야 안 꺼요? 그렇죠? 도장 찍어야 안 찍어요? 찍어. 여기다가 글자를 써야 안 써요? 써. 요 글자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선 끊는 것도 이것도 검은색으로 하면 구별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색깔을 써야지. 그래서 무슨 색깔이다? 본색. 그거 얼마나 쉬워요. 시험 문제. 그 문제 얼마나 쉬워요. 이게 독자적인 한 문제라니까. 그래서 제가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터. 요거는 이제 됐는데, 요거는 통과를 시킬게요. 자,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터가 이제 이 축척 변경입니다. 이거를 한번 배우러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지금 몇 페이지로 갔어요? 69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제일로 중요한 게 축척 변경이에요. 축척 변경하고 지목이 제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출제를 하는데 몇 문제를 나올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출발을 잘 해야 돼요. 출발을. 자, 이리로 잠깐만 와볼게요. 자, 답은 이겁니다. 여기 제목이 뭐냐 이러면은 축척 변경이거든. 그럼 답은 말 그대로 축척을 변경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축척은 정확한 말은 도면의 축척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축척은 우리말로 말하면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동의 도면을 그릴 때 만약 이게 상계동이다. 그러면 120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이 도면은 실제 크기를 1200분의 1로 축소시켜 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바꿔줄 수마다 있다. 이게 너무 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입니다. 안정밀한 도면에서 정밀한 도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그러냐? 땅값 때문에 그래요. 땅값 때문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시골에서는 있잖아요. 땅 한 평이 10,000원이거든. 그럼 옆집이 우리 땅 한 2평 물고 있다. 그래도 뭐 크게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맞아요? 네. 지금은 서울의 명동에 땅 한 평이 5억입니다. 5억 더 됩니다. 한 평에. 오케이? 그럼 한 평이 5억이죠. 그럼 0.1평은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아니다? 5천만 원이잖아요. 맞다, 맞다? 여러분들 서울의 명동하고 강남구 삼성동의 땅은 있잖아요. 금을 깔아도 돼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평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는 제곱미터로 계산을 하거든. 1제곱미터당 3억 이렇게 가요. 그냥 5억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평이니까 3제곱이 이제 3.3이잖아요. 한 평은 3.3이거든. 그러면 1제곱이 우리가 하는 때 3억이라면 한 평은 9억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9억 한다면 기절한다, 기절 안 한다. 그래서 5억으로 지금 깎은 거예요. 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땅값이 한 평이 5억입니다. 그러면 0.1평은 5천만 원이라는 소리라. 그러니까 옆집 우리 땅 한두 평 물고 있다 이러면 칼부림 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도민의 축적을 아주 정밀한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0분의 1이라. 그래서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도민을 전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적 재조사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옛날에 한 5년 전에 학교에 가면은 지적과가 있거든. 그런데 학교에 그런 과는 많지는 않지. 지적과가 한 5년 전에는 무조건 자녀를 지적과로 보내라. 그럼 취직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 왜냐? 15년 동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안 하다? 그럼 지적과 넣으면 전부 다 취직이 다 되는 거지. 맞다 안 맞다? 그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문과가 최고였거든. 이과는 많이 안 갔어요. 그 요즘은 완전 역전됐잖아요. 문과 가면 바보다 바보 아니다? 바보예요. 이과를 가야 되나? 그 기술이 있어야지. 맞다 안 맞다? 공자왈 맹자왈은 밥 안 먹여주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밥을 먹여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기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과를 가야 돼요. 이과를.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꿔줘야 돼요. 경제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경제를 쫓아가면 안 돼요. 내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면 내가 준비되었다 이럴 때 벌써 그 작품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습니다.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앞서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꿔주는 게 축적병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청량을 해야 되거든. 자, 이럽니다. 청량하면 난리 납니다. 왜냐 이러면 우리나라의 도면은 일제강점기 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방을 하고 6.25가 터졌거든. 그래가 이제 구청이 폭격을 다 당했어. 그러면 이제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면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네.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와가지고 부동산 붐이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은 별로입니다, 별로. 근데 이게 80년대 와가 부동산 붐이 일어나니까 땅값이 폭등을 하는 거라. 그래서 옛날 도면을 갖고는 이게 정밀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하고 실제 담하고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라. 그러니까 분쟁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 80년대 와서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980년도의 청량 기술과 2020년도의 청량 기술이 같아 다르다. 또 정밀도가 틀린다 이 말. 그래서 요즘에는 새로 다 만들고 있다. 이게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컴퓨터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결론은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합니다. 변하면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얼굴 붉힌다 안 붉힌다? 붉힌다. 맞아. 청량만 안 하면 얼굴 안 붉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에게 동의받고 실효이사 승인을 받고 축적별 의결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재개발합니다. 재개발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동의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정비사업조합 결성해야 하네요. 하고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축적병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의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꾸려고 그러면 상계동 주민들에게 동의받고 해라. 이해되겠죠? 네. 그럼 아까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만들듯이 축척 변경하면 축척 변경위원회를 만들어요. 거기서 의결을 거치고 서울시장의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절차가 있다. 절차. 됐죠?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일어납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잠깐만. 자, 우리 축척 변경하면 도면의 축척은 몇 분이면 500분의. 그러면 산에서는 5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한다는다. 안 해. 아까 산에서는 3천과 6천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요거 하나만 딱 하면 돼요. 작은 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큰 축척. 그럼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이래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거를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상계동의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꾸려면 상계동 주민에게 동의받아야 된다는 거 이해했죠? 아까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만들다는 거 이해했죠?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상계동의 도면의 축척을 1200분, 500분을 바꿀 때 상계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결을 뭐라? 거치라.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뭐를 받아라? 승인.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갈로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갈로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갈로를. 감 잡았죠? 네. 몇 분의 몇의 동의? 3분의 2.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잠깐만 볼게요.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는데 지적소관청의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거는 몇 개? 3개. 딱 외워야 됩니다. 시작.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력공부, 반출. 됐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모를 때는 그냥 이래만 합니다.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승인을 받을 때 서류 제출해야 된다. 해. 자, 3개만 이해됩니다. 1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첫 번째,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죠. 그럼 동의서 들고 가야 돼요? 안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야지, 동의서. 맞다. 맞지? 그럼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안 거쳤다? 거쳤다. 그럼 의결서를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그 다음에 축척 변경할 때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지. 그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요거는 상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외우는 겁니다. 자, 시작. 지번 등 명세. 지번 등 명세. 그냥 잠깐만 이리 와 볼게요. 지번 등 명세라는 거는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만약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의 필지가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있다. 그럼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쭉 써내립니다. 써내리면 이제 상식으로 보죠. 1번지에 소유자가 누구,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런 거를 쭉 써내린 게 지번 등 명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 4개입니다. 뭐 미음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정리합니다. 시도지사 승인상 3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력공부, 반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험에 논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 정리할 때 축척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승인 없이 해도 되는 2개가 있는 거라. 그거는 합병을 하기 위하여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뭐다? 없다. 상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여기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2 토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500분의 1의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1000분의 1의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됐죠? 근데 이 2 토지가 하나로 합병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 그럼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그럼 500을 1000으로 고칩니까? 1000을 500으로 고칩니까? 1000을 500. 그러니까 작은 축척에서 무슨 축척? 건축자. 이거는 합병을 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다. 그때는 승인 없이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다 답됩니다.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지구라.
근데 이것만 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가 되는 거라 이 제외된 지역에서 축적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잠깐만.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를 자,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축적 변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원에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꿉니다. 바꿀 때 강남구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떨어졌다면 강남구청 게시판에다가 시행 공고를 해야 된다, 낸다, 해. 그럼 공고를 할 때, 여기 봅니다. 공고 기간은 며칠 이상 한다? 20일. 그걸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공고를 합니다. 그럼 공고를 하면서 뭐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소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이냐 한다? 30.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글자를 잠깐만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경계점 표지잖아요. 표지. 글자를 봅니다. 그럼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거든. 토지가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토지와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이 점이 무슨 점? 경계점. 그 말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달라는 말은 자기 땅에다가 깃대 꽂아라 이 말이에요. 자기 땅에다가 깃대 꽂아라 이 말. 그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지. 됐다면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청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된다, 안 된다? 아, 된다고 그러세요. 청량회가 나와야지. 그럼 청량을 하면은, 이제 한 장 넘겨봅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2개만 해오세요.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이다? 20일.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이네? 30일.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을 합니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33의 답입니다. 답입니다.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자, 여기서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을 했죠. 자, 보세요. 강남구 삼성동이, 자, 1번지부터 1천번지까지 있다. 이러면은, 1번지부터 1천번지까지 있다면, 1번지부터 1번지 쭉 써내립니다. 써내리면,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고, 소유도 쭉 써내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면적이거든. 그러면, 축적 변경하기 뭐다? 전, 축적 변경한 뭐다? 후. 축적 변경하기 전에 1번지의 면적이 300, 2번지의 면적이 500, 3번지의 면적이 700입니다. 근데 축적 변경하기 위해서 청량을 했는 거야. 청량을 하니까 315로 나오더라, 500으로 나오더라, 695로 나오더라. 그러면 1번지의 소유자는 면적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늘어났지. 맞아요? 대금이는 10제곱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3번지의 소유자는 면적이 줄어들었다, 안 줄었다? 줄으면 이는 5제곱이 줄어들었지. 맞죠? 그럼 면적이 늘어난 1번지 소유자는 삿다마우스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면적이 줄어든 3번지 소유자,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구청으로 돌진해야 된다, 안 된다? 해. 돌진해야 됩니다. 돌진해가 구청에 가서 이놈의 자식들, 공무원들 할 일 없으니까 청량회가 남의 땅 면적 줄여놨다. 노발대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거 해도 됩니다. 그거 해야 된다. 그러면 구청 지적과장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가 할아버지를 달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대포집에 모시고 가서 막걸리 한 사발 사드리면서 할아버지 옛날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죠. 줄어든 만큼 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 면적이 늘어나면 돈 내놔야지. 면적이 줄어들면 돈 받아가야지. 그래요, 공평하지. 빨리 맞다고 그래요. 네. 맞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돈 내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이 돈 받아간다. 이걸 법률 용어로 청산 절차라며. 청산 절차. 됐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10제곱이 늘어났죠. 그러면 1제곱미터당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걸 결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청산금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청산금. 그럼 청산금 산정은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도로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필지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다면 이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그럼 땅값이 좀 비쌀 거예요. 그럼 여기는 100만 했으면 좋겠다, 90만 했으면 좋겠다, 80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조사를 해가지고 축척변경위원회로 올려보내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그럼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좋다. 1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자.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제곱이 늘어났죠. 그럼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구청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다가. 그럼 이 사람은 5제곱이 줄어들었죠. 그럼 구청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청에서 준다 이걸 지급 받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해되잖아요. 면적이 늘어난 사람 돈 내놔야 된다는 거 이해한다 안 한다? 한다고 빨리 그러세요. 하죠. 면적이 줄은 사람 돈 받아가야 된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러면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들어오는 돈은 얼마? 1000만 원. 나가는 돈 얼마? 500만 원. 미치는 장사, 남는 장사? 남지. 그러면 이거는 구청이 수입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면 구청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흐름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연결을 시킬게요. 연결을 시킵니다. 자, 연결을 시킵니다. 처음에 들어갑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도민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꿀 때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의결을 거치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공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시행공고를 20일 이상 하고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이냐 하고 30일. 그럼 청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청량을 하면 토지 표시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청산으로 하는 거라. 그러면 청산금 아까 전에 1제곱미터당 100만 원 하기로 했다. 청산금이 결정이 됐다면 주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 그럼 청산금 공고는 며칠 이상? 10월. 그럼 여기서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 내놔라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 받아가라고 고지서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며칠이네? 20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딱 해놔놓고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 면적 늘어났죠. 그럼 이 사람 면적 줄어들었죠. 그럼 이 사람 1000만 원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이 사람 500만 원 받아가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러면 1번지 소유자 이재기 한다 안 한다? 아, 괜찮습니다. 이런 건 답 없어요. 그냥 묻는 거예요. 1번지 소유자 이재기 한다 안 한다? 3번지 소유자 이재기 한다 안 한다? 둘 다 합니다. 둘 다 합니다.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놔야죠. 내놓는 사람은 금액 많다고 이재기 해야지. 맞다 맞다? 맞다. 3번지 소유자는 면적이 줄어들었죠. 받아가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가는 사람은 금액 적다고 이재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 여러분들 이제 착해서 그래요. 이런 거는 무조건 이재기 해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한다는다. 그거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청에 동사무소에 가서는 울어야 된다 안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예를 들어 뭐 보험료 내 의료보험 내고 뭐 국민연금 내고 이럴 때 모르겠거든. 구청에 가서 동사무소를 우세요. 그럼 젊은 사람은 못 울지. 연세 대신 70살 80살 할머니 보고 할머니 가서 해라 이러면 잘해야 하네요. 그러면 깎아줍니다. 구청에 가서는 무조건 이재기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재기 해야 돼요. 아니, 그럼 나쁜 거 아니에요. 이재기 하는 거는. 그럼 이 사람은 많다고 이재기 합니다. 이 사람 적다고 이재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답 낼게요.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이의신청 on, 시도지사에게 한다. 오다 X다? 여러분들 잠깐만, 괜찮아요. 잠깐만 열이 와보세요. 잠깐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법을 공부할 때 이의신청이라는 낱말 뜻만 알면 돼. 이의신청 on, 처분 행위를 한 관청에다가 하는 게 이의신청이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럼 지적에 관한 업무는 어디서 본다? 지적소관. 그럼 이의신청은 지적소관청에다가 하는 거지.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해두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우리는 매돌리네 한다 1월, 고지서 받고 난다 매돌리네 한다 1월. 그 1월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합니다. 그럼 심의의결은 어디서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그 다음에
납부입니다. 납부 몇 개월? 6개월. 지급 몇 개월? 6개월. 그럼 납부와 지급은 개월 수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납부 아까 전에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 돈 내놔라고 고지서 보냈잖아요. 맞아요? 그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 받아가라고 고지서 보냈잖아요. 이때도 역시 6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자 정리합니다. 여기 이제 글자를 보세요. 납부 지급입니다. 납부 몇 개월? 6개월. 지급 몇 개월? 6개월. 그럼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는 거라. 자,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하면 이렇게 냈어요. 이건 출제인의 머리를 잘 썼어요. 어떻게 냈냐? 독자적인 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게 독자적인 한 문제예요. 확정 공고를 하는 시기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 이렇게 그게 시험 문제 답이었어. 확정 공고를 하는 시기는 이게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 이게 독자적인 한 문제였어요. 됐죠? 네,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 할 때 올해는 지적이 좀 어려웠고 등기가 쉬웠어요. 올해는 지적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인데 이걸 시험에 낸 거예요. 뭐라고 했냐?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죠. 그럼 공고를 하면 게시판에다가 써붙여야 돼요? 안 써붙여야 돼요? 그 내용을 물은 거예요. 그럼 여기 개수가 몇 개? 그러면 아닌 것 이렇게 했겠지. 맞아요? 네. 그럼 이 네 개도 외우는 게 답이다. 그건 나중에 다 외워야 돼요. 아까 전에 축적 변경 시행 공고 때 공고사항, 확정 공고 때 공고사항, 실효이사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해야 될 서류 5개, 그거 전부 다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맞출 수 있어.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볼게요. 올해 축적 변경은 2문제를 냈거든. 여기서 한 문제를 냈고, 여기서 한 문제를 또 냈어요. 한 문제를.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칠판을 볼게요.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 촉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딱 낸 거라. 그럼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무엇을 보고 정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대상은 확정 공고된 뭐를 보고 지번별 조서. 도면은 뭐를 한다? 확정 청량 결과도. 이 문제가 어려웠어. 지금까지 우리가 학원에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부를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올해 시험에 이제 출제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조금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번별 조서. 그럼 아까 전에 여기에서 제가 좀 이렇게 300, 500, 700이 쫙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청량을 하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확정 청량 결과도. 이거를 보고 도면을 정리한다. 그렇게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볼게요. 잠깐만 요거 갔다가 올게요. 칠판을 봅니다.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가 나와요. 위원회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시작. 축척변경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칠판을 제일 위를 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리는 항상 주어를 물었을 때 국장이냐, 시도리사냐, 지력소관청이냐, 읍면동장이냐 이 말이거든. 그럼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중앙.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국장이지. 맞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다? 지방. 그럼 지방은 시도가 있다면 시군구가 있지. 맞죠? 네. 그런데 시군구에는 지방지력위원회가 없어요. 어디에만 있다? 시도.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는 지력소관청. 그럼 답 바로 나왔죠. 그죠? 개수가 몇 개? 3개. 그럼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한다, 안 한다? 한다.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하고 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하나만 내볼게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오더와이더 O. 시도 시군구에 둔다. 오더엑스다. X. 시도에도 시군구에는 안 둔다니까. 시도로만 써놨잖아요. 빨리 맞다고 그래요. 네.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그럼 오늘은
감을 잡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네 사람 중에 항상 한 명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읍면동장은 열람 발급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열람 발급. 그러면 여기서 열람 발급도 종이가 있고 컴퓨터 전산화가 있답다 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옛날에는 종이로 돼 있었을 때는 구청까지 대당을 발급받으려면 구청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그럼 전산화가 돼 있다면 구청까지 갈 필요가 없지. 동사무소에서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열람 발급에서 이 발급에서만 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네. 나머지는 저 위에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가 3개가 있고 3개 중에 한 사람 앞에 1개씩 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당연히 중앙지리위원회는 국장이잖아요. 그럼 시도, 시군구 됐다 안 됐다? 됐지. 빨리 됐다고 그러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나중에 업무를 묻거든. 그럴 때 우리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심사, 시작, 재심사. 이거는 축척 변경이 축척 변경 절차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다.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리를 해놓고 가볼게요. 답은 똑같습니다. 답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항상 모를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재개발할 때 재개발위원회 만들듯이 축척 변경할 때 축척 변경위원회를 만든다. 이해된다 안 된다? 되지. 됩니다. 그럼 여기로 옵니다. 위원은 5명 이상 10명이야. 그 중에 주민이 몇 분의 몇? 2분의 1. 근데 그 지역의 주민이 5명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면 5명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한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이다. OX다? 괜찮아요. 제가 좀 전에 시작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위원회 답이 같아 이라고 해요. 답이 같아 이 말이에요.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몇 명? 5명 이상 10명.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도 몇 명? 5명 이상 10명. 그럼 축척변경위원회도 시작 5명 이상 10명. 그러니까 세 개가 똑같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잖아요. 큰 틀만 잡으면 돼. 그때 큰 틀만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거를 잠깐 볼게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의하죠. 개모임 하잖아요. 그럼 개모임 하면은 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안 한다? 그럼 다시 할게요. 회장이 소집합니까? 총무가 소집합니까? 야단 안 칠 테니까 답 없어요. 개모임 할 때 회장이 소집합니까? 총무가 소집합니까? 좋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은 등본을 발급받았거든. 그 동직원이 발급해 준 거예요? 동장이 발급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직인이 누구 직인이 찍기느냐가 답이에요. 그럼 동장 직인이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요. 그럼 동장이 발급해 준 거예요? 동직원이 발급해 준 게 아니라니까. 순서에서 그래, 순서. 이해했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딱 하면 되죠. 회의를 소집할 때는 총무는 연락책이지. 오케이? 네, 회장이 소집하는 거지. 회장이. 총무는 연락만 하는 거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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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면 뭐 문제될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4개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 업무 4개가 있거든.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아까 전에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이렇게가 되어진 거예요. 그 나중에 암기를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자, 요거 하나만 볼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5일 전까지 요게 올해 시험의 답이었어. 그럼 여기서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방지득위원회든 중앙지득위원회든 축척변경위원회든 회의를 소집할 때는 며칠 전까지 알려야 된다, 안 된다? 알려. 자, 며칠로 통일이 돼 있다. 시작. 5일. 올해 시험 이게 답이었어요. 올해 시험에는 7일 이랬었어요. 7일이 아니고 시작 5일. 요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1위로 갔습니다. 자, 지금 여기만 공부를 합니다.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작 토지 이동.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해. 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알려야 되나요? 알려야 돼. 토지의 표시가 변했으니까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나요? 알려야 돼. 그럼 여기서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청 시작 직권. 요 나중에 신청 직권을 구별해서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리 오세요. 요 신청 있죠. 소유자 간다, 사업 시행자 간다, 무슨 신청한다, 대비 신청.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배우러 가는 거라. 사업 시행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쉬워요. 쉬운데 잠깐만 이리 와볼게요. 아 대비 신청이 먼저 나왔네요.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여보세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대위 신청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소유자가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해줄 수 있냐? 그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를 보러 간다면은 잠깐만 이리 와 볼게요. 자, 이리 와 보세요. 여기에 무슨 신청이다? 대위 신청. 자, 답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004. 여기다가 동그라미 딱 치면은 공시법 시간에 답입니다. 사업자가 들어가면 토지동 신청은 소유자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시작. 사업 시행자. 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국가가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국가는 행정기관의 장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는 장관이 합니다. 장관이 곧 회원이 말할 때 국가입니다. 국가. 그럼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하는 거지. 서울시장이.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뭐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다가 서울시장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부지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럼 아파트이라면은 정리합니다. 관리인이 합니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옆에다가 LH공사라고 치세요.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 대체적으로 LH공사가 아파트 짓잖아요. 그러면 LH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면 LH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자가 한다? 채권자. 그러면 밑에다가 채무자라고 한번 써보세요. 채무자가 해야 될 걸 안 해? 그럼 채권자가 대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용어 정의를.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있거든. 그에게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입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갑을 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을 무슨 매수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채권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등기 권리.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호칭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여기에 무슨 자가 나와 있다? 채무자. 여기에 무슨 자? 채권자. 자, 두 번째. 갑하고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러면 갑이 한 필지 전부를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있지. 일부만 매매할 수도 뭐다 있지. 그 매매를 하려면 분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분할해야 됩니다. 그럼 분할은 답입니다. 갑이 합니까? 을이 합니까? 갑하고 을이 공동으로 합니까? 시작. 분할은 갑이 하는 거예요. 갑이 하고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등기는 갑하고 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분할은 갑이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갑이 무슨 자? 채무자. 그러면 채무자가 분할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제 갑하고 을하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 분할을 안 하는 거라. 안 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을이 갑을 대신해서 분할을 대비 신청해 줄 수 시작 있다. 요게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채권자 대비 신청. 그러면 이제 법을 공부할 때 항상 채권자 대비 신청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할 수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 받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만 대놓고 가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이거든. 자, 이것도 시험에 놓을 거리가 없어. 거리가 없는데 최근에 시험 문제를 3번을 냈었어요. 그러면 고마운 겁니다. 거리 없는데 시험 냈다면 그건 고마운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와보세요.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며칠이나 한다? 15일. 자, 어디다가 신고한다? 지역소관청. 위에다가 시도지사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답을 2번으로 만들었어요. 모를 때는 항상 이래 합니다.
우리가 지적에 관한 담당자는 시도지사입니까? 지력소관청입니까? 그럼 전부 다 토지이동은 지력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환지는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사업 완료 신고만 따가면 돌려준 걸로 본다.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파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파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업의 경우 토지이동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파산을 해버렸어. 그럼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지?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마다 있다. 자, 여기 보니까 시공을 보정한 자, 무슨 자, 입주 예정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읽어보세요. 시작. 공사가 준공. 잠깐만 이렇게 한번 봐요. 이래 봐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준공.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착수. 여러분들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한 게 토지 이동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공사가 끝나야 토지의 표시가 변한 겁니까? 공사 시작할 때 변하는 겁니까? 시작. 끝나야. 그러면 공사가 준공되어야 토지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착수는 시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삽 한 번 떴다고 해서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뒤로 기대세요. 책을 덮고 뒤로 기대세요. 오늘 여러분들 메일 정리 노트 받았다 안 받았다? 아침에 한 장씩 받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단 이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웠거든. 그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그럼 일단 한번 봐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그 프린트물 안 보고 있어도 됩니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프린트를 안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지력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은 소유자의 변경은 토지 이동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토지 이동 밑에다가 토지의 표시라고 썼어요.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면 이거는 O다 X다? X. 그 다음에 여기다가만 딱 하면 됩니다. 분할이죠. 며칠이내 신청한다? 60일. 그럼 이거는 O다 Y다? O. 우리가 아까 전에 딱 이러면 60일, 15일, 90일이죠.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며칠? 15일. 등록 말소는 며칠? 90일. 모르면 며칠? 60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합병이죠. 90일이라면 O다 X다? X. 90일이 아니고 며칠? 60일. 그럼 이거는 X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자, 집안에 잠깐만 와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가 푸는 요령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앞에 사업자가 딱 떴죠. 사업자가 그럼 끝글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사업을 할 때는 편리를 다 봐줍니다. 그 글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그럼 하나 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S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다. 오덱스다. 겁먹지 말고 제가 앞에 도시개발 사업 읽었다 안 읽었다? 그럼 다시 할게요. 도시개발 사업 읽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다. 오덱스다. 앞에 도시개발 사업이 떴잖아요. 그럼 과정은 볼 필요 없다니까. 그 글자는 시험부터 시작 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푸는 요령을.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깁니다. 자, 이리 오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경계 면적이 변했거든. 그럼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들을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 다음 밑에 봅니다.
축척 변경할 때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몇 분의 몇째 동의? 3분의 2. 그럼 이거는 OX다. X. 그럼 아까 전에 축척 변경이죠. 축척 변경은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 확정 공고를 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이거는 O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신고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면 OX다. X.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지력소관청에다 간다. 지력소관청. 지력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보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봅니다. 이 두 개는 아직 우리가 오늘 안 배웠어요. 그래, 이렇게 해두시고,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는 O.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여기는 X. 잠깐만, 요거 하나만 공부를 해볼게요. 잠깐만 해볼게요. 이 9번 옆에다가는 이렇게 썼어요. 주인 없는 땅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무주의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로 한다.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로 한다.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로 한다. 국유지로 한다. 그래만 해두면 됩니다. 오늘 안 배웠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해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 할 때 이랍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나요? 알래. 그럼 답은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한다.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어요. 그럼 대위 신청했죠. 그럼 소유자가 한 거다. 다른 사람이 한 거다. 다른 사람. 그럼 알려야 돼. 알아야 돼요? 알래. 그럼 통지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렸어요.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해야 한다. 됐어. 감 잡았습니까? 네, 그래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책을 덮으세요, 이제. 오늘 공부했던 걸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했던 거를. 자, 보세요. 이럽니다. 나중에 집에 가면은 이거 화면 털어가지고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지금 하는 것만 보면 됩니다. 10분밖에 안 할 거거든. 10분밖에. 오케이? 네. 그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부동산 공시법 밴드에는 가입을 다 했다 안 했다? 그 요약 정리가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좋다. 지금 손 듭니다. 솔직하게 손 들어야 돼요. 자, 가입을 한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한 사람, 전부 다 안 하시는가 봐요. 그냥 밴드 검색란에서 부동산 공시법 이라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래서 자료가 올라가는데 요 요약 자료가 유튜브로 올라가게 딱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3시간 강의를 다 들으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면 요약 강의 10분만 들으면 된다 이 말이지. 맞다? 밥상을 차려줬는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요? 밥을 안 먹으면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출제인이 물을 때 토지의 표시냐 부동산 표시냐 이 말이거든. 그럼 토지의 표시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건물의 표시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러다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신규 등록할 때 등기부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니까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정리한다.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 그래서 신규 등록에서는 등기자가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아까 전에 등록 전환하면 청량을 해야 됩니다.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거든. 그럴 때 오차 허용범위 이내일 때 자, 시작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하면 OX다 X. 시작 등록 전환될 면적하면 뭐다? O. 그럼 여기는 옛날 면적이고 이거는 새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오차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신청으로 정정한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시작 직권.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뭐다? 없다.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뭐다? 있다. 그 다음에
등록 말소를 묻는지 회복을 묻는지입니다. 말소는 신청입니다.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회복은 뭘로 한다? 직과. 회복은 직권.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거든. 지적법의 이해관계는 경계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냐.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또는 판결서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등기법의 이해관계는 수백 명이거든. 그 지금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리 와보세요. 자,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력 공부, 반출 되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은 신청을 하는 게 있고 뭐가 있다? 직과. 그럼 신청을 한다면 소유자가 신청한다, 대위 신청한다, 사업시행자거든. 그럼 아까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몇 명? 4명.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래도 사업의 경우에는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준공이다, 공사가 착수다, 공사가 준공. 이렇게 두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요 밑에는 아직 안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봅니다. 자, 오늘 배웠던 것을 저건 아까 용어정이고. 지금 이제 요약정리입니다. 요약정리. 자, 처음에 갑니다. 토지, 우리 오늘 배웠던 거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는데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 배웠어요. 11번까지 배웠거든. 12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11번까지 배웠는데 1번입니다.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 뒷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종료 일어났을 때 아까 전에 토지 이동은 신청 아니면 직권이거든. 그럼 신청이라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요거는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됐죠? 네.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이 세 개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돼.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개편, 지번 변경, 지도공부 복구는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대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게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은 두 개만 딱 외우면 돼요. 첫 번째,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한다.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시작.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신규 등록은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등록 전화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돼. 또 두 개만 기억한다 할 때 첫 번째, 산을 허물고 아파트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청량을 하거든 할 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과거 장부를 수정, 직권으로 정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해요. 그럼 여기서 정리합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은 O,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X, 신청을 하느냐 직권을 할 때는 뭘로 한다? 직과. 그래 딱 정리하면 되고, 분할은 왜 하느냐? 분할은 그냥 60인이 라는데 아까 전에 일필지 일부가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분할하거든.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합병이거든. 그럼 합병에 이것만 딱 공부를 하면 돼. 그 합병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첫 번째,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이 돼요. 그럼 아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지역권은 일부에 돼. 저당권은 일부에 된다, 안 된다? 안 돼. 두 번째, 저당권,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신탁 등기,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 다음에 아까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주소가 동일해야 된다, 공유 지분이 동일해야 된다, 지분부일이 동일해야 된다.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같아야 합병시켜준다 하더라. 그러면 공부하면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합병은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면. 그래서 양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면적을 결정을 하고, 경계는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소하는 표시를 하면은 합병이 돼야 안 돼요? 돼.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잡으세요. 형질 변경, 용도 변경, 도시개발 사업. 전부 다 지목을 변경해야 하네요. 해. 그럼 아까 전에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지목 변경. 그렇게 딱 흘러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말소거든.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됐다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를 해. 그러면 소유자는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면 돼.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복이죠. 그러면 다시 육지가 됐거든. 이거는 직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우리 여기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여기서 핵심은 말소는 신청이고 회복은 직권이다. 이걸 딱 가져가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이거든. 그러면 신청이 있고 직권인데 직권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직권으로 등록상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토지 이동 정리 기리수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정감 없이 면적 환산이 잘못 지적위원회 어결 등기관의 통지 오늘 여기까지만 배웠어요.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소유자죠. 소유자를 정정을 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는 말이거든. 그럼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하고 소유자가 잘못했다면 소유자의 신청으로 바로잡으면 됩니다. 의미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엄청 중요한 거라. 축적 변경이거든. 그럼 첫 번째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나.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지적도에서는 일어난다, 임야도에서는 안 일어난다. 그것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절차는 잡으세요.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꿀 때 강남구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의결을 거치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럼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하고 경계점 표지 설치는 30일 이내 하고 그럼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은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하고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청산을 하는 거라. 그래서 청산금을 산정을 하고 그럼 청산금이 산정이 됐다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내 하고 납부거지 수령 통지는 20일 이내 하고 이의신청은 1월 이내 하고 납부는 6개월 이내 지급은 6개월 이내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그 확정 공고 때 토지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이 정도만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중에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은 되어야 되고 그때 주민이 5명밖에 안 된다면 5명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회의 소집 이런 거는 상식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 소집할 때는 5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의 의결은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지적소관청 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 정도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대위 신청권자는 4명이거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여기는 요것만 딱 하면 됩니다.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을 때는 며칠이나 하느냐? 15일. 파산을 했어요. 사업시행자가 파산을 했다면 토지동을 신청할 수 없거든. 그럼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가 대비 신청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준공이냐, 공사가 착순할 때 공사가 준공. 그렇게 공부를 하면 돼. 됐죠? 네. 요거는 오늘 안 배웠거든. 요건 다음 주에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에 두면은 되겠네요. 그죠?
재미있다, 재미없다? 오늘 책 한 권 들고 커피숍에 가서 5시간만 한번 읽어오세요. 이 책은 나중에 가면, 진가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다 안 배웠거든. 그럼 배우다 보면 설명이, 그림이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기가 엄청 수월해져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 그래, 몰랐어.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